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대변인님 모시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네.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복귀 신호탄이다라고 하는 그 뭐였죠? 73 클럽이었습니까? 언더 73. 언더 73. 그게 이제 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이번에 이제 또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를 예.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예. 만나셨대요. 예.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언더 73은 뭐 한동훈 대표가 관여한 건 아니고 네. 이제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뭐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당의 이제 젊은 뭐 대변인 출신 73년생 이하. 어. 예. 예, 저는 아닙니다. 어. 아깝게. 몇 네. 년생이십니까? 저는 대표님? 7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외모로 예. 봤을 때는 충분히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하여튼 그 네. 젊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만든 거고. 어. 뭐 한 대표님은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응원하는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띄우려고 하는 모양새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 다만 이제 메시지 수위를 좀 잘 조절하시라. 메시지 수위를. 예, 저는 그런 어떤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고 잘 하실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거는 네네.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조금씩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어. 차기 지도자 젊어야 된다는 얘기 하셨고 네네. 한동훈밖에 다음 대선에 나갈 사람이 없지 않겠냐는 말씀도 이렇게 뭐 어떤 라디오 방송 이런 데서 슬쩍슬쩍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래서 충분히 두 분이 만나셨으리라고 예상하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만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얘기가 비상계엄 당시 첫날에 반대하고 나왔던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하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 했고 우리 당에서도 했고 비례만 5번 했고 왔다 갔다 해서 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네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동안 현실로 증명이 된 것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이랑 사적인 관계로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2020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이 통찰력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말씀에 무게가 있어요. 네. 이분이 말씀 길게 안 합니다. 지금 딱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구구절절 안 하고 딱 이 얘기 하잖아요. 계엄 첫날 계엄에 반대하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 한 대표 하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핵심. 그리고 AI 시대, 네네. 4차 산업 시대, 이 국제적으로 이 트럼프 등장 이후로 요동치고 있는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있냐? 이거지. 한동훈 대표랑 무슨 연이 있어요? 사실 그 연이라고 한다면 이준석이랑 또 연이 있죠. 한동훈이랑은 그렇죠. 연이 없죠. 그러면 우리 통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이준석 의원을 발탁하고 네. 뭔가 밀어주고 박근혜 비대위 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준석 의원 거의 뭐 출마 선언했으니까 홍대 가서 혼자 또 뭐 하고 있던데. 네. 다음 이번 대선은 젊은 사람이 돼야 돼. 이준석이야. 이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따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오세훈이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셨어야지. 중도 가능성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네네. 오세훈으로 가야지. 지금 여론조사도 잘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본인과 연이 있다거나 현재 뭔가 여론조사가 잘 나와서 그쪽에 뭐 붙는다거나 이런 행보하고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소신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시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번에 일단 뭐 이게 만났다라 그래가지고 대선에 대한 뭐 그런 것까지는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오세훈 시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좀 껄끄러운 관계인가요? 그럴 이유는 없는데 네. 이렇게 됐네요. 약간 좀 들린 얘기도 조금 뭐 좀 관계가 근데 좀 보세요. 뭐 이런 21년도에 얘기가. 4.7 재보궐할 때 오 시장님이 10년 만에 다시 네. 이제
그 시장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안철수 후보가 됐을 거예요. 어. 당의 대부분 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네네. 안철수 당이 다른 어. 국민의 당인 안철수로 단일하자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오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때. 어. 후보는 우리 당 후보인데 단일화할 때. 네네. 그래서 뭐 자진 사퇴하라는 둥 막 이랬다고요. 그렇죠. 그때 뭐 되게 좀 네. 고통스러웠던 그때 거 저도 끝까지 오 기억납니다. 시장을 옆에서 잡아주면서 끌고 간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럼 되게 인연이 깊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연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 대통령 보고도 어. 별의 순간이 왔다고 했잖아요. 어. 그 윤 대통령이랑 무슨 연이 있어서 별의 순간이 왔다고. 제가 그 말씀하신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웃으시는 것도 처음 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잖아요. 그 분위기와 상황과 이런 것을 볼 때 본인 경험상으로 별의 순간이 윤석열 총장한테 왔다.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4.7 재보궐은 오세훈으로 가는 게 맞다. 여론조사 해도 무조건 이긴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쪽의 주장을 다 받아줬어요. 단일화 때. 기억나는 게 이제 유선 전화 반영 비율. 그것도 결국 그냥 무선 전화로 다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선 전화가 서울에 8%가 있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네. 사용 그 빈도가. 그래서 그걸 좀 늦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유선 전화 쓰시는 분 대부분 집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고, 네. 그러면 연령층이 높은 분들의 가능성이 높고, 그건 우리한테 유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5%라도 늦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뭐 중간에 뭐 7.5를 넣자노도 뭐 이런 얘기가 아예 넣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신 있다. 아예 그냥 빼버리고. 네. 근데 꽤 넉넉하게 이겼어요. 그때도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대부분이 안철수가 될 거라고 봤는데도 오세훈 시장이 될 끝까지 거라고. 밀었죠. 끝까지. 많은 하여간 저희 당 분들이 당이 다름에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서 많이 도와준 분도 있고. 네. 뭐 그때가 그렇습니다. 저기 또 고민정 지고 난 또 그렇죠. 직후다 보니까 예. 사실상 그때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저 이준석 그때는 친했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또 도왔던 기억이 친하고 나는데. 안 친하고를 떠나서 성향은 중도 지향성, 네. 그다음에 헌법 개정 관련해서도 내각제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당 주류의 생각과 많이 다르신 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적어도 저희가 선거라는 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분의 통찰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은 저는 아직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대변인님 보시기에 이번에 연휴 동안에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네요. 어떤 데 의미를 두냐면 뭐 네. 통과 의례처럼 원로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집중하는 거는 김 전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내린 평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예, 계엄 때 그거예요. 유일한 사람이었다. 또 김종인 위원장 아마 뭐 만나자고 다 만나 주세요. 그런 건 있지만 평가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뭔지에 대한 또 공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누구 만나고 나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만나시고 나서 나온 얘기는 그런 거는 없더라.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네.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소구점이 저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계엄에 거. 대한 평가를 다시 해보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누가 그 시기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네. 그리고 그렇게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불안한 특히나 본인이 체포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계엄은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었겠느냐. 용기도 용기지만 그 판단력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보다도 먼저 사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가지고 입장을 냈었죠. 또 이재명 의원은 그 한준호 의원실에 있었잖아요. 사실 피신을 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한준호 의원이 얘기한 거니까 제가 뭐 그거 인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지 안 냈습니다 그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더 빨랐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지금 또 보니까 조갑재 대표도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점점 좀 한동훈 대표가 등판할 시기가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2월 말이나 그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에 이제 또 그 선거법에 대한 또 그 결심. 재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메시지를 내고 등판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하더라고요. 또 뭐 얘기가 되겠지만 결심만 가지고 어떤 계기를 잡기는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결심이 아니라 판결이 나서 뭐 네. 2심도 유죄다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나올 명분이 있을까요? 굳이 찾자면은 윤 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을 때 조기 네. 대선을 안 할 수 없을 때 내가 출마하겠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좀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당 대표에서 물러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직 당 대표가 대선 있다고 갑자기 나온다 스스로 그것도 좀 모양새가 조금 안 그러네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이든 뭐 아니면 뭐 제3자가 됐건 누군가가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모양새가 필요한데 그게 녹록치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쌍권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네. 이제 당이 이제 과정이라고는 했지만 조금씩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모양새가 이제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건데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자 이제 조기 대선에 가시화가 됐다. 누구도 나오고 뭐 에브리바디 다 나와라.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우리 당의 보배 같은 존재다.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뭐 한동훈이든 김문수든 다 나와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좀 가능하겠죠. 제 개인 나올까요? 생각이에요. 네? 나올까요? 그런 메시지가? 네. 안 그럼 지는데요. 근데도 왠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메시지가 네. 나오게 윤석열 해야죠. 대통령이 또 입장을 내는 거 아닐까요?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겠죠.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글쎄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인용된 상태에서도 계속 메시지 내실 텐데 어떤 종류가 될지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해봤고 네. 배신의 어쨌든 정치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집권을 네. 할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나달라. 정치 활동을 좀 세게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셨으니까 뭐 그런 정도 얘기하실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특정인을 거명을 해서 누구를 밀어달라거나 누구는 안 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어야 되죠. 네. 없을 거라고 그런 일은 뭐 믿고 싶습니다. 그때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죠. 지금 2월달 너무 많은 변수가 남아 있고 네. 헌재에서 이제 11차 변론 기일까지 정해줬어요. 네네. 2월 25일까지 그런 결론은 일단 3월로 넘어간다. 결론 내리는 게 네네. 때에 따라서는 4월로 갈 수도 있다. 4월 18일은 이제 안 넘기겠죠. 그렇죠. 4월 18일 안 그렇게 넘기겠죠. 보면은 역산을 해보면은 대선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100일. 100일도 안 남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말 촉박합니다. 촉박하죠. 네, 시간이 정말 지금 촉박한 상태인데 이 촉박한 상태에서 내일 모레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목요일 날에도 우리 대변인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